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새해의 첫 거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2021년 첫날 그 주식시장이고요. 그 첫날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좀 돌아갈지, 어떤 종목에 수급이 몰릴지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아마도 구독자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질지,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양봉을 좀 뽑아낼지 궁금해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주말간에 좀 쉬면서 저도 2021년에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 하고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뭐 제 지인분들과도 함께 대화를 좀 하면서 어떤 종목에 어떻게 수급이 몰리고 또 추후에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우선은 뭐 그런 말씀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좀 죄송했던 점은 그동안에 제가 마이크가 계속 좀 울렸었어요. 근데 제가 마이크를 좀 신경을 안 쓰고 사실은 그냥 저렴한 거 하나 사서 유튜브를 좀 시작했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소음이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구독자 10,000명이 되고 하면서 이건 좀 아니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큰맘 먹고 좀 마이크를 구매를 좀 했습니다. 아마도 조금 소음이 좀 많이 줄어든 음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그 소음이 좀 줄어든 음질만큼이나 내용도 좀 알차게 앞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2021년에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군이 움직일까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. 뭐 국내 정책 그리고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죠. 그분이 좀 끌고 나가고자 하는 뭐 친환경, 뭐 헬스케어,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냥 가장 저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시세를 많이 안 준, 그죠? 많이 안 준 종목을 선별하는 거. 또 주력 섹터에서요. 그런 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뭐 친환경 그린 뉴딜, 그 중에서도 뭐 풍력, 태양광, 수소, 여타 다른 섹터가 될 수 있겠고요. 더불어서 뭐 우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바이오 제약도 여전히 한동안은 관심을 좀 받을 것 같고 또 비대면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것 같고 합니다만 오늘은 그 컨텐츠 제작 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주말간에 좀 쉬면서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몇 편 봤어요. 우선은 되게 요즘에 재밌다고 해서 스위트홈 봤고요. 그리고 경이로운 소문인가요? 예, 그것도 봤는데 그 드라마가 되게 재밌더라고요. 저는 사실 뭐 좀비라든지 아니면 뭐 되게 뭐 약간 판타지 같은 소재의 드라마는 잘 보진 않았었는데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뭐 드라마 제작에 대해서 엔터 쪽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저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뭐 크게 이슈를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조금 한켠에 제쳐두고 있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온다라고 해서 한국 진출을 공식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넷플릭스는 뭐 저도 보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그 OTT 관련해서 많이 좀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. OTT라는 것이 뭐 별게 아니죠. 뭐 KT에서는 시즌이 있을 수가 있고 뭐 티빙, 넷플릭스, 그죠? 앞으로 디즈니가 진출한다고 하니까 디즈니 플러스, 또 쿠팡도 쿠팡 플레이, 그죠? 이렇게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우후죽순 기사로 매스컴에 좀 나오고 있죠.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중국의 OTT도 또 웨이브하고 아이치라는 곳이 있는데 저는 뭐 중국에 있는 뭐 OTT는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요. 그 정도로 이 TV라는 플랫폼, 그죠? TV라는 플랫폼에서 모바일로 그 모바일에서 영상을 보는 플랫폼으로 좀 이렇게 뭔가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서 이 OTT 시장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됐습니다. 그런데 그 확대에 그야말로 정점을 찍고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 이슈들이 연말에 있어서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. 쿠팡의 OTT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 국내 진출 혹은 뭐 더 활성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OTT에 들어갈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, 그게 비단 드라마뿐만은 아니겠죠.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. 그죠? 뭐 어떤 TV 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어서는 상당 부분 중요한
이슈가 될 만한 그런 좀 시장이 펼쳐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아울러서 최근에 이제 국내 뭐 해외 할 것 없이 코로나 이슈가 계속 시장을 좀 잠식을 하고 있죠. 코로나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면에서 많이 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재미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이 아마도 뭐 드라마라든지 TV 쇼라든지 그죠?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OTT 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관련되어져 있는 업체인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제이콘텐트리 이 두 종목이 좀 관심을 더욱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많은 좀 기사들도 사실 나왔고요.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박이 났다라고 합니다. 제가 스위트홈 보고 나서 지금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스위트홈이 웹툰 원작인데 보니까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21일날 기준 했을 때 공개 3일 만에 8개국에서 탑10 콘텐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. 말레이시아부터 해서 뭐 베트남까지 동남아죠. 동남아 위주로 이렇게 어쨌든 넷플릭스 차트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가장 좀 주력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은 사실은 중국 시장이 될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은 한한령 규제 때문에 사실상 조금 지금은 예전 같지 않은 그죠?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아예 완전 금지인지 조금 이렇게 컨택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중국 OTT는 아이치하고 웨이브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아이치가 이제 TVN 드라마의 제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이슈도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완전히 단절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중국의 한한령이 뭐 엔터 쪽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규제가 풀린다면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더 힘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사실상의 이 컨텐츠 제작 업체들 중에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콘텐트리 이 두 종목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2020년에 찾아보니까요. 2020년에 넷플릭스 드라마로 100위권 안에 든 우리나라 드라마가 넷플릭스 드라마 전 세계에서요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7개 그리고 제이콘텐트리가 2개 있었다라고 합니다. 유진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 뭐 원래 우리나라 드라마는 아시아 쪽에서는 뭐 탑티어였으니까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. 저도 또 주말에 보니까 재밌더라고요. 뭐 제이콘텐트리가 만든 뭐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가장 기억나는 드라마가 스카이캐슬 같아요. JTBC에서 만든 드라마 였는데 그죠? 중앙그룹에서 이 하나의 그 중앙그룹에 어떻게 보면 소속되어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? 제이콘텐트리가. 그래서 저는 그 가장 기억나는 게 스카이캐슬인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 어쨌든 뭐 그런 종목들이 속해 있는 많은 드라마들이 현재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에 뭐 에이스토리 이런 그죠? 보시면 상당히 좀 시세를 많이 줬죠. 에이스토리가. 얘도 어떻게 보면 콘텐츠 제작 업체 아니겠습니까? 그죠? 뭐 엄청나게 좀 시세를 줬었고 이런 뭐 시세를 준 뭐 이유에는 그죠?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같습니다만 조금 더 기존의 이제 시장을 뭐랄까요? 시장을 좀 많은 비중으로 그죠? 장악하고 있는 업체라고 표현하면 좀 맞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뭐 두 업체가 있을 수가 있겠죠. 당연히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콘텐트리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.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이제 추가적인 좀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지금 뭐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 한 92,000원 정도 온 것 같습니다. 92,000원대 온 것 같고요. 주봉상으로 보면 여타 이제 2020년에 강하게 간 섹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그 상승폭이
굉장히 좀 저조하죠, 여러분들. 그죠? 여기 이때 제일 많이 빠졌을 때부터 최고가를 하더라도 33%밖에 안 올랐습니다. 1년에 제일 저점에서 제일 고점에 팔아도 33%밖에 수익을 못 얻었다는 거죠. 뭐 거의 몇천 프로 간 종목들 많습니다.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요. 그런데 아직 충분히 이렇게 이슈화가 못 됐다. 근데 그 가장 큰 거는 뭐 한알령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유연하게 돌아간다면 충분히 조금 더 강하게 좀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냐 생각이 되고, 우선은 지금 이 금액대에서는 사실 뭐 라운드 피겨 금액은 10만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10만원 정도가 라운드 피겨 금액이라고 보면 우선은 아직까지도 좀 룸이 남아있고,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룸이 남아있고, 고점까지도 뭐 최고점이 12만원 정도니까요. 그죠? 뭐 전고점에 대한 돌파에 대한 움직임을 그냥 자연스러운 수급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OTT의 국내 시장 진출 플러스 한알령에 대한 해제라든지 뭐 그런 이슈가 좀 함께 버무려지면서 추가적인 좀 이슈를 가지고 수급을 바탕으로 한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,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보다는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측면에서는 유심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. 매동을 좀 보자면 최근에 매동은 뭐 한 달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보시면 한 2,450 아니군요. 245억 정도 순매수, 외국 기관은 한 36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. 최근 뭐 한 달간의 얼핏 봐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두드러진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기관과 그죠 개인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좀 개인의 그 순매수보다는 외인의 순매수 위주로 좀 돌아가는 움직임, 그리고 최근에 며칠간은 기관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 느낌이라서 아마도 이 연말에 그죠 연말에 조금은 그래도 이 주봉 기준으로 연초부터 연말 중에서 가장 고가로 좀 마감한 것과 다름없다.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내년 초를 좀 겨냥한, 그죠? 내년 초를 좀 겨냥하고 추가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좀 수급들이 어느 정도 일부 들어온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운봉을 맞으면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진입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있어서는 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, 우선은 뭐 이게 바로 조금 더 시세를 주고 움직일지 아니면 뭐 박스권의 움직임을 계속 가져갈지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, 그죠?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, 만약에 눌리면 어느 정도 눌리고 나서 눌림의 기준을 가지고 눌리고 나서 뭐 움직이면 되겠습니다만은, 이게 한 뭐 정도 라인을 보면 그죠? 여기서 보통 이렇게 지지가 됐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상당히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단번에 좀 돌파 시도를 한다면 우선은 뭐 한 10만원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 추가적인 뭐 전고점에 대한 돌파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슈가 좀 나와야지 가능하지 않겠나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 그 시가총액 자체가 2조 7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회사는 아니죠. 애초에 2017년인가요 18년에 그때 처음 이제 상장을 했을 때도 제가 돌이켜보면 28년에도 그렇게 뭐 가볍다라는 움직임은 없었어요. 상당 부분 주가가 좀 시가총액이 무겁다 뭐 이런 뭐 평가가 좀 있었기 때문에,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만원까지는 잘 올라갔는데 이번에 그 넘치는 유동성으로 한번 다시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, 유동 주식수도 뭐 1200만 주 정도 되니까요. 그렇게 많이 주식수가 많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, 다만 조금 시총이 무거운 점, 그 점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, 그래서 조금 비중 있게 묵직하게 좀 들어가서 가지고 계실 분들이라면 크게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한 수익은 보기는 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, 그죠? 그렇다고 해서 좀 불안하게 막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불안하거나 약간 그런 생각은 좀 들지 않는 안정적인 어떤 그런 종목이 아닐까,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. 그리고 J 콘텐트리를 좀 보면
제이콘텐트리는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.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어요. 근데 그 유상증자를 받은 두 주체 중에 한 주체가 홍콩입니다. 홍콩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OTT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보니까 텐센트인가 그래요. 여기 보면 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이 공시에 지금 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네요. 여기 보시면 이제 그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고, 그죠? 지정해서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게 3자 배정인데, 보통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최근에는 상당히 좀 호재로 주가에 반영이 좀 많이 됩니다. 여기서 샤토홀딩스, 그죠? 샤토홀딩스라는 법인, 그리고 그죠? 텐센트 TV라는 것도 있고, 텐센트 보니까 홍콩에 좀 상장되어 있는 회사예요. 이 텐센트라는 회사가 OTT를 또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좀 나와 있더라고요. 그렇다라는 것은 뭐 중국 시장의 어떻게 보면 진출에도 용이한 그런 좀 유상증자라고 파악을 좀 할 수가 있겠죠. 이게 지금 보면 날짜가 29일날 결정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묻혀 있었던 제가 보통 장기평선 300이평선을 좀 보거든요. 이 추세가 확실히 좀 돌파하고 새롭게 좀 바뀌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 300이평선 일봉상으로 보는데, 이 300이평선을 강하게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. 갭을 띄워버리면서 오랜만에 돌파죠. 제이콘텐트리 거의 2018년 말부터 300이평선 돌파를 못하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돌파한 겁니다. 4만원 찍고 나서 종가 37,0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, 매동을 보면 지금 이 제이콘텐트리가 최근에 한 3일 동안은 기관이 많이 들어왔어요. 연기금이나 뭐 사모펀드나, 그죠? 3일 동안의 수익률이 거의 20% 정도 육박하는데, 기관과 외인이 들어오고 이때 걔는 다 나갔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이콘텐트리가 지금 이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근데 얘가 저기더라고요. 그 재무 상태는 썩 나이스하지 않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3분기 마감하고 보니까는 보시면 분기 보고서에서 보면은 지금 분기 보고서를 봤을 때 제이콘텐트리의 매출액이 그러니까 2019년에 3분기 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줄었어요. 누적도 좀 줄었고, 뭐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뎁스 있게 들어가서 어떤 사업군이 어떻게 안 되고 뭐가 좀 망하고 이래서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, 어찌됐건 지금 보면 뭐 영업이익도 좀 손실이고요.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. 단기 손익도 손실이고, 이게 뭐 재무상의 문제인지는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걸리는데, 그죠? 그런 부분이 조금은 걸리는데, 그래도 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도 있고, 시가총액 6천억 정도 수준, 그리고 유동주식 수가 900만 주, 굉장히 좀 작죠. 사실상 이 종목을 뭔가 핸들링 한다라고 하는 누군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가벼운 종목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. 상대적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보다는.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제작하는 컨텐츠의 파급 효과, 어떤 파워, 이런 부분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따라갈 수가 없고,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뭐 제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내 최고기, 완전 탑티어기 때문에.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주가라는 것이 그 종목이 진짜 확실한 실적과 향후 기대감만 가지고 가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조금 추가적으로 좀 강하게 뭔가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뭐 이 제이콘텐트리도 한 꼭지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도 좀 들고요. 장기 평소에 묻혀있다가 지금 이슈 주면서 나왔기 때문에 요런 상태라고 하면 보통은
갭을 좀 메우러 왔다가 브릴리언트 밴드의 상단 정도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빠질 때 거래량 죽어주고 브릴리언트 밴드 상단 정도 치면서 다시 반등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하루 이틀의 움직임을 좀 보고 나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,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9만 한 지금 2,000원 정도 라인인데 얘가 과연 지난번 고점 12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라운드 피겨 금액이 한 10만원 정도까지 다시 치러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, 지금 음봉 맞으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신다면 굉장히 좀 이 두 종목은 유심히 살펴볼 만한 종목이 아니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. 뭐 아주 뭐 급등해서 막 올라가는 그런 다이나믹한 종목이라기보다는 하반 경직성을 명확하게 잡아주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움직임으로 스튜디오 들고는 갈 것 같고,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정을 받고 아래 완전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두 종목 다 나름대로의 성향에 맞게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보시면 이 OTT에 대한 이슈가 나오거나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회자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다.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고, 사실상에 뭐 이 비대면, 코로나가 생기면서 비대면이 되면서 재미라는 어떤 요소가 많이 사라졌죠. 액티브한 활동들이 많이 없어지고, 그랬을 때 저부터도 뭐 넷플릭스로 잘 보지 않는 좀비물을 보고, 뭐 좀비물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약간 판타지 개념인 것 같아요. 스위트홈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. 그리고 뭐 경이로운 소문도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그것도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어찌됐건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투자하시는 종목마다 다 대박 나셔가지고 저도 구독자분들도 부자 되는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좀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